16장 세 번째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색인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색인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첫 번째 기본 인덱스, 우리말로 뭐 기본 색인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기본 인덱스, 요 기본 인덱스는 데이터가 여러 필드들로 이렇게 쭉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여러 필드, 여러 열들 중에서 각 레코드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갖는 그런 레코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고 치면 학생들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주민번호, 뭐 사원이라고 치면 사원번호, 뭐 이런 일련번호 같은 것들이 레코드들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서로 다른 값을 갖는 요 열을 키라 부르기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것을 기본 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부르는 용어이긴 한데, 어쨌거나 서로 다른 값을 갖는 그런 열이 있는데, 요 서로 다른 값을 갖는 요 열에 대해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이 파일은 세 가지 기본 파일 중에서 순서 파일이 되겠죠. 순차 파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순서 파일. 정렬이 되어 있는데 순서 파일인데 반드시 기본 키에 대해서 정렬이 되어 있는 순서 파일, 순차 파일입니다. 이렇게 기본 키에 대해서 정렬이 되어 있고, 요 정렬 기준이 된 요 기본 키, 정렬 기준이면서 여기에 대해서 만들어진 색인, 요 열에 대해서 만들어진 색인, 요것을 기본 색인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 색인은 서로 다른 값을 갖는 열, 키라 부르기도 하고 기본 키라 부르기도 하고, 어쨌거나 서로 다른 값을 갖는, 그래서 식별 기준이 되는 요 값을 알면 요 레코드인지 딱 식별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값을 갖는 그런 열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 정렬 기준이면서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색인, 이것을 기본 색인, 기본 인덱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인덱스는 순서 파일에 대해서 정의된 인덱스입니다. 근데 순서 파일인데 키 필드, 서로 다른 값을 갖는, 한 값을 갖는 레코드는 하나밖에 없는, 어떤 레코드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그 키 필드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이 순차 파일에 대해서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만들어진 색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색인은 각 레코드마다 색인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고, 데이터 블록에 블록당 하나의 색인 항목을 가지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뒤에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파일이 하나 있는데, 이 파일은 어떤 사원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사원의 이름이 있고, 사원의 번호가 있고, 생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사원들에 대한 정보들을 쭉 저장하고 있는 파일인데, 이 사원 테이블을 이름에 따라서 정렬을 했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키필드, 기본 키라고 하겠습니다. 기본 키는 이 열에 오는 값은 서로 다른 값, 이 열은 같은 값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값을 갖는 열을 기본 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값을 갖기 때문에 한 값이 정해지면 레코드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열입니다. 그 열에 대해서 정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 파일입니다. 순차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본 키이기 때문에 요 값을 갖는 레코드는 하나밖에 없어요. 요 값을 갖고 있는 레코드는 하나밖에 없어요. 요 값을 가지고 있는 레코드는 하나밖에 없어요. 각각 다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색인 엔트리를 만들 때 요 블럭을 대표하는 값, 그 블럭을 대표하는 값이 그 블럭의 제일 작은 값일 수도 있고요. 제일 큰 값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파일을 만드는 제품에 따라서 제일 큰 값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제품도 있고, 블럭의 제일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우리 책은 제일 작은 값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블럭의 제일 작은 값, 요게 블럭을 대표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블럭을 대표하는 값, 블럭의 기준값, 그래서 블럭의 앵커 값이다, 앵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 값에 대해서 요 값을 갖는 요 값으로 시작된 블럭의 위치가 어디 있다 해서 블럭의 시작 주소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다음 값에 대한 색인 엔트리가 필요 없냐 하면 요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도 이 전체 블럭을 다 읽어와야 되고, 그 다음 값을 하나 가지고 올라 그래도 이것을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는 어디에 끌 가져오든지 전체를 다 메모리로 읽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걸 몽땅 가져오기 때문에 그 블럭에 대표되는 값 R1, 그리고 이것으로 시작하는 블럭은 어디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블럭에 또 제일 작은 값, 여기 블럭의 앵커를 제일 작은 값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요 값으로 시작하는 블럭은 어디 있다. 이런 식으로 각 블럭의 앵커가 되는 값들로 색인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리 작은 값을 읽어오더라도 이 블럭 전체를 무조건 다 읽어오기 때문에, 블럭 단위로 입출력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색인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능이. 자, 이렇게 색인을 해놓으면 그럼 검색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앤더스 케이스라고 하는 요 사람을 검색하고 싶다. 자, 앤더스 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검색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색인에서 비교를 해봅니다.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비교를 해보면서 이 값보다도 큰 값, 요게 지금 크네요. 요게 이제 블럭의 제일 작은 값이니까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비교하다가 내가 검색하고 싶은 부분보다 큰 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직전 블럭이 내가 찾고자 원하는 블럭입니다. 왜냐하면 요게 블럭에서 제일 작은 값이니까 내가 찾고자 원하는 값보다 얘가 커요. 그럼 여기는 없는 거죠. 그 바로 직전에 내가 찾고자 원하는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주소로 가서 읽어오면 이 블럭 전체가 읽혀오잖아요. 여기서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찾아보면 내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찾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 색인을 블럭을 대표하는 값마다 색인 엔트리 하나씩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 여기 색인을 만드는 데 사용된 기준열, 이 기준열에 나타나는 모든 값이 여기 색인의 키 값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나옵니까? 그 중에 일부만 나오죠. 여기 있는 모든 값이 색인 엔트리 안 나옵니다. 이 중에 일부만 나옵니다. 어떤 일부입니까?
각 블럭의 제일 작은 값들만 색인 엔출이 나오죠. 일부만 나오죠. 즉 이 키값 중에 일부 듬성듬성하게 나온다라고 해서 이것을 이 인덱스는 희소하다 해서 희소 인덱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인덱스는 희소 인덱스입니다. 자, 앞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 인덱스를 다른 인덱스와 구분해서 따로 구분해 놓는 이유는 뭐냐 하면 키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키는 다 서로 다른 값을 갖기 때문에 이 키 값에 대해서, 모든 키 값에 대해서 색인 엔출을 다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각 블록별로 그 블록을 대표하는 값에 대해서 색인 엔출을 하나씩 만들면 됩니다. 이 블록을 대표하는 값을 블록 앵커다 이렇게 부르고, 그 각 블록의 제일 작은 값, 첫 번째 레코드,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는, 어떤 제품에 따라서는 제일 마지막 제일 큰 레코드를 합니다만, 우리 책은 이제 제일 작은 값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블록별로 제일 앞에 있는 제일 작은 값을 키 필터 값으로 하는 각 블록당 한 개의 색인 엔트리를 갖습니다. 여기 설명이 있네요.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 레코드를 블록 앵커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구성하기 때문에 기본 색인은 색인 엔트리로 전체 값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블록당 한 개 나옵니다. 각 블록당 한 개씩의 색인 엔트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덱스는 전체 키 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체 키 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희소 인덱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예제죠. 각 블록당 한 개의 값이 색인 엔트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키 값이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나와 있죠. 자, 여기에 개수, 요 색인 엔트리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이 파일을 저장하는 데 들은 블록의 개수만큼, 블록당 한 개씩 저장하니까 색인 엔트리 개수는 블록 개수만큼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는 클러스터링 인덱스입니다. 이 클러스터링이라는 말은 영어로 클러스터링을 이제 한국말로 클러스터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여 있는 여러 개를 모아놓은 것, 꾸러미, 여러 개를 모아놓은 어떤 모임, 군집, 이것을 이제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제 클러스터링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순서 파일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순서 파일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데이터 파일이 있는데, 이 데이터 파일에 여러 레코드가 있는데, 이 각 레코드들은 여러 필드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중에는 기본키, 학번처럼 서로 다른 값을 갖는 그런 열이, 이 열에 각각 서로 다른 값을 갖는 그런 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키가 아닌 열들, 예를 들어서 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학년이라든가, 이런 열들은 같은 값을 갖는 레코드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이런 기본키가 아닌 열들, 이 기본키가 아닌 열에 대해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키에 대해서 정렬이 되어 있다. 그러면 기본색인. 기본키가 아닌 열에 대해서 정렬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색인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색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클러스터링 색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기본 색인과 클러스터링 색인은 다 그 색인이 만들어진 기준열에 대해서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렬 기준이긴 한데 레코드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느냐, 같은 값을 갖는 레코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기본 색인, 클러스터링 색인 이렇게 둘로 구분한 겁니다. 어떤 책에서는 기본 색인도, 기본 인덱스도 클러스터링 색인에 묶어서 클러스터링 색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렬 기준으로 됐다. 그게 기본 키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정렬 기준으로 사용됐지만 기본 키에 대해서 정렬되느냐, 기본 키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정렬했느냐를 구분해서 기본 인덱스, 클러스터링 인덱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정렬 기준이긴 하지만 기본 키에 대해서 정렬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덱스의 특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가 구분되기 때문에, 특징이 구분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 인덱스, 클러스터링 인덱스 이렇게 구분한 거죠. 자, 이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순서 파일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데, 자, 이거 보시게 되면 키필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습니다. 키필드가 아니기 때문에 각 레코드마다 구별된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값에 대해서 여러 레코드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색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뒤에 그림을 가지고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떤 사원의 파일인데 이 사원의 이름이 있고 사원의 주민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직종, 생일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근무 부서 번호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부서에 근무할 수 있죠. 여러 사람이 같은 부서에 근무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1번 부서의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고 2번 부서의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고 3번 부서에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예, 이와 같은 열에 대해서 기본 키가 아닌 이와 같은 열에 대해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3번은 3번끼리 같은 값을 갖는 것이 인접해서 나타나죠. 네, 같은 값을 갖는 것이 인접해서 모여서 클러스터링 되어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색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색인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이 1번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로 가보면 그 다음에 쪼르륵 1번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2번에 첫 번째로 가보면 쪼르륵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많더라도 각 데이터에 첫 번째를 가면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찾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색인을 클러스터링 키 값에 이 정렬 기준이 되었던 비기본 키 값에 각 디스팅트 밸류, 그 열에 올 수 있는 값의 종류별로 하나씩 1번은 여기 모여 있다. 그 시작은 여기다. 2번은 여기 있다. 3번은 여기 있다. 각 키 값에 대해서 시작 주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각 개별 레코드에 대한 주소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블록에 있는 것은 한 번에 다 읽어올 수 있죠. 혹시 데이터가 많아서 몇 개 블록에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인접한 몇 개 블록을 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키 값의 종류별로 색인의 엔트리가 하나씩 존재합니다. 이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실제로는 이렇게 저장하지 않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처럼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구성을 하고 파일을 저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구성하는 그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원의 근무 부서 번호, 사원의 근무 부서 번호에 대해서 색인을 만든다 그랬을 때 1번 근무 부서에 있는 사원들이 여러 명인데 그 여러 명의 사원들을 저장하고 있는 블록의 시작 주소, 여기에는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이 이렇게 쭈르륵 모여 있겠죠. 혹시 여기 빈 공간, 레코드를 더 저장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더라도 1번만 이 블록이 저장하고 2번은 그 다음 블록에, 3번은 그 다음 블록에, 이렇게 서로 다른 블록에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번이 시작되는 블록의 주소, 3번이 시작되는 블록의 주소, 이런 식으로 특정 값을 갖는 레코드들을 동일한 블록에 클러스터링 시켜 놓습니다. 만약에 한 블록에 그 데이터를 다 넣기에는 양이 많다 그러면 새로운 인전 블록을 할당한 다음에 이 블록들을 연결 리스트로 이렇게 구성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키값을 가지고 시작 블록의 위치로 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연결 리스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개수의 동일한 값을 갖는 레코드들을 쭉 찾을 수가 있겠죠. 4번, 5번 이런 식으로 6번은 많아서 연결 리스트로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덱스 엔트리에는 그 인덱스를 구성하는 그 기준열, 그 키 값의 각 값의 종류, 디스팅트 밸류당 한 개씩 새긴 엔트리가 나오고요. 그 값을 갖는 레코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같은 값을 갖는 레코드를 같은 블록에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같은 블록에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 위치에다가 색인 엔출에서 그 키 값을 갖는 레코드의 시작 위치에 대한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3번 부서에 근무하는 사원을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3번 부서의 색인 엔출을 찾아서 그 시작 주소로 가면 그 블록에서 다 3번 레코드를 찾을 수가 있겠죠. 혹시 3번 레코드가 여러 명 있다, 3번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 그러면 링크드 리스트를 쫓아서 몇 개의 블록을 액세스하게 되면 모든 레코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탐색하는데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 인덱스도 성능이 좋지만 이 클러스터링 인덱스도 어떤 기준 되는 값을 갖는 레코드의 시작 주소를 찾아서 거기서 한 블록 내에서 또는 그 인접한 몇 개의 블록에서 모두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검색 성능이 굉장히 좋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색인이 클러스터링 색인입니다. 자, 이 클러스터링 색인은 밀집 색인이에요, 희소 색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색인 엔트리에 이 색인을 구성하는데 키필드의 값이 모두 다 왔어요, 아니면 일부만 왔어요? 예, 이게 일반적인 책들은 모두 다 왔다 그래서 밀집 인덱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책은 희소 인덱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책의 정의는 이 값이 다 왔냐를 따지지 않고 레코드 개수만큼 있냐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 이해할 수는 없으나 우리 책에서는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해서 이게 원래 정식으로 얘기하자면, 원래 제대로 얘기하자면 밀집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책의 기준에는 희소 인덱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다르게 설명을 했더니 학생들이 자꾸 책을 보고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냥 책에 있는 대로 좋다 그러면 우리 책의 정의에 따르면 희소 인덱스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자, 그럼 앞에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순서 파일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데 그 순서는 키가 아닌 필드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 그러면 같은 값을 갖는 레코드가 여러 개라 하더라도 한 블록 내지는 인접한 블록에 모여 있기 때문에 색인에 사용되는 키의 각 값의 종류별로, 다시 말하면 그 색인 기준이 되는 열에 올 수 있는 서로 다른 모든 값의 종류별로 하나씩 색인의 엔트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색인 엔트리에는 그 값과 주소가 오는데 그 주소는 그 같은 값을 갖는 레코드가 여러 개가 모여 있는데 그 레코드들이 모여 있는 저장되어 있는 블록의 시작 주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 블록에 가보면 같은 값을 갖는 레코드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같은 값을 갖는 레코드가 다 모여 있습니다. 혹시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블록이 있는데 연결 리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블록에 가서 몇 개의 블록을 연결 리스트로 쫓아서 모든 값을 다 한꺼번에 검색해 올 수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인덱스 엔트리에 모든 키 값이 다 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밀집 인덱스인데 우리 책에서는 레코드 개수만큼 엔트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레코드 개수만큼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키 값의 개수만큼 있다라고 해서 희소 인덱스, 비밀집 인덱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우리 책에 원서에 표현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덴스 인덱스와 스파스 인덱스의 정의가 모든 레코드가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우리 책의 정의에 따르면 이제 밀집 인덱스가 뭔 때는데, 이건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데이터베이스 학자가 쓴 정의인데, 그 정의에 따르면 블록당 한 개씩 있는 것도 밀집 인덱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 기준을 같이 설명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헷갈려 하니까 그냥 책에 있는 대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희소하냐 밀집하냐 그 뭐 별로 중요한 개념이 아니니까요. 자, 지금 이제 기본 색인,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색인,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는 다 이 색인을 만드는 그 열에 대해서 그 열을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정렬되어져 있는 그 기준에 대해서 색인이 만들어지는데, 그 정렬 기준이 기본 키였느냐 그러면 기본 색인, 기본 키가 아니었느냐 그러면 클러스터링 색인,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렬 안 된, 정렬 기준이 아닌 열에 대해서 색인을 만들 수가 있겠죠. 어떤 파일에 정렬 기준이 아닌 열에 대해서 색인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정렬 기준이 아닌 열이 기본 키에 대해서 정렬 기준은 아니지만 기본 키인 열에 대해서 색인을 만들 수 있고, 기본 키가 아닌, 다시 말하면 중복되는 값을 갖는 열인데 거기에 대해서 색인이 만들어질 수 있죠. 예.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보조 색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어떤 학생 데이터가 있는데, 이 학생 데이터가 학번이 서로 다른 값을 갖는 기본 키죠. 근데 학번에 대해서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에 대해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번은 정렬 기준이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정렬 기준이 아닌 여기에 대해서 색인이 만들어져 있을 때, 그렇지만 서로 다른 값을 갖는 색인이죠. 이것도 보조 색인이라고 부르고, 예를 들어서 학생의 학과라고 하는 열이 있습니다. 이게 주소지에 대해서 색인이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과도 역시 정렬 기준이 아니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같은 학과에 있는 레코드가 여러 개이긴 하지만요. 이 정렬 기준이 아닌 기본키가 아닌 이런 열에 대해서도 보조색인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정렬 기준으로 사용된 열이 기본 키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본 색인, 클러스터링 색인 이렇게 구분되는데, 정렬 기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기본 키냐 아니냐 따지지 않고 보조색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보조색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동영상 강의를 마치고 이어서 다음번 동영상에서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